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부족합니다. 함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황금 연휴가 될 수 있습니다. It's inevitable that we will have a return of the virus, or maybe it never even went away. When it does, how we handle it will determine our fate. KBS의 홍상훈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네, 뭐 속초, 강릉, 제주공항에는 벌써 인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방금 전에 제가 사진 보니까요. 네, 예약률도 굉장히 높아졌더군요. 뭐 96%, 97%다 꽉 찼다라고 합니다. 이걸 반가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물론, 네. 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올해 이제 겨울부터 해서 해외여행들 거의 못 가신 분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자니 뭐 해외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주로서 많이들 제주도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오가는 길에 굉장히 또 걱정하시는 분위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도 실내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럽지만 네. 항공편을 이용하든 열차를 이용하든지 간에 가는 도중에 또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행은 가지만 여전히 불안한 여행길입니다. 제주도 내리면 다 저 발열 체크하고 뭐 오늘 기준을 좀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네. 37.5도 정도를 우리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37.5도로 이렇게 발열 유증상 네. 체크를 하는데 37.3도로 낮춰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증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연휴 관련해서. 네. 이번의 긴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진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긴 연휴가 국민들께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가능하게 한 첫 출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진정한 황금 연휴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고 여행 가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내일부터요. 네. 그러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을 여행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 같은 거 잘 지켜달라는 그러니까 거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나 열차 이용하는 도중 특히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 같은 거 항시 착용을 하시고 뭐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도 시간을 좀 띄어서 항상 남들 모이는 같은 시간대에 모일 게 아니라 30-40분 정도만 여유를 둔다든가 유명 여행지 같은 곳은 야외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거리를 조금 더 두어서 다니시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크게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자제해 주는 이런 네. 것들 지켜달라는 거죠. 총선이 벌써 이제 2주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총선 때 감염이 확산되는 걸 확인하려면 2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지났는데 다행히 총선 때 집단 감염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오늘이 이제 1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4월 15일 날 딱 총선이었으니까. 2주군요. 네. 그래서 잠복기 2주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나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제 아직까지는 총선 관련돼서 이제 그 역학조사 결과 감염된 확진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총선이 이제 2주가 지난 뒤에 제로가 되면은 이것도 아마 기념비적인 어떤 선거 방역 이거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외국에서 많은 요청을 받는데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요. 네.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완치된 사람, 완치됐다는 게 이제 우리가 검사 계속해서 음성 2-3번 나와서 집에 돌려보내는데 다시 양성 나와서 이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꽤 많이 나왔어요. 네, 270여 명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확진율이 한 23%까지 올라갔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바이러스가 다 있느냐. 네. 죽었는데 완치가 됐는데 다시 이제 몸속에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몸속에 이게 그 바이러스 그 죽은 바이러스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지금의 그 PCR이라는 그 유전자를 이제 그 증폭시키는 네. 그 방법으로는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죽어 있는 바이러스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들이 남아 있는 게 양성으로 이렇게 그 판정이 나온 네. 거다라고 해서 그때 정의경 본부장이 그랬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확인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감염력은 없다. 네. 다만 지금 재확진자 중에서도 그 발열 증상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감기일 것이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방역 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추워지면 다시 재발할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hat Dr. Redfield was saying, first of all, is that we will have coronavirus in the fall. I am convinced of that because of the degree of transmissibility that it has, the global nature.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네. 사망자 수가 베트남전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현재 어제 이제 28일 기준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네. 1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58,351명이 지금까지 집계가 되는데 네. 베트남전의 공식적인 집계가 58,220명이라고 합니다. 네. 100명 이상도 있고 이게 멈추질 않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뭐 단계를 조금씩 두고 음식점부터 열거나 아니면 체육관 시설까지 열어간다거나 아니면 유치원 같이 반드시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을 여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뭐 뉴욕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직도 절대로 지금 뭐 허용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네. 뉴욕주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 제일 사망자가 심각한 나오고 곳이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경제는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베트남전 사건은 10년 동안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네. 사실 10년 동안 비교하면 5만인데 지금은 네. 이건 단기간에 이렇게 더 많은 사망자가 그러네요. 나왔다는 그 생각 못했습니다. 100만 명이 확진됐는데 5만 8천여 명이 숨졌으니까 뭐 간단하게 봐도 6% 치명률은 5.8%, 6% 육박합니다. 유럽은 조금씩 풀고 있고 스페인, 그리스 이런 데 이동 제한령. 저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집 밖에 나가거나 회사 가면 뭐 증명서 끊어야 되는데 그 많이 풀기로 했나 봐요. 유럽도 아직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보면은 네. 확진자 수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 어제만 해도 2만 명이 새로 이제 확진이 됐으니까 네. 전체로 보면은 뭐 그렇게 그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피크는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점점 계절이 이제 하계로 여름철로 접어드니까 경제 상황을 지금처럼 놔둘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페인하고 그리스는 5월 4일부터는 이제 이동 제한령을 풀기로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5월 11일부터는 이제 좀 풀기로 했는데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10명 이상 모이는 건 금지하고 또 올해 이제 또 그 뚜르드 프랑스라는 그 자전거 대회 그 많이 사이클 있잖아요. 대회, 네. 그것도 이제 못 한답니다. 유명한 대회죠. 네.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이제 프로 축구 리그 뭐 이런 것들도 네. 재개하는 거는 좀 힘들지 그래요.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9명 더 나왔고요. 네. 우리가 마스크 관련해서 마스크 지금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데 KF 그렇죠. 붙어 있는 네. 정식 마스크는 해외 입양된 한인들에게까지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보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스크 이 공급에 대한 정부가 네. 자신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지금도 외국에 있는 그 가족 네. 한국인 가족에게는 한 달에 8장까지는 보낼 보낼 수가 수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입양인들, 특히 유럽에 있는 입양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이 한국이 나를 버렸다 해서 한국에 진짜 대한 대단합니다. 인식이 그렇게 좋지 네. 않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번에 이 마스크를 무료로 공급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 독일 대사관 이런 데는 여기 보니까 우리 교민들 중에 기저질환 있는 어르신들 네, 이런 분들에게 우선 마스크를 정부에서 받아와 우리 정부에서 보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에 있는 우리 입양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민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 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랑 우리 질본에서 좀 특별한 늘 오전 오후 브리핑 하잖아요. 이런 브리핑도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중대본의 영상 메시지 네 도착했는데 양년 윤호입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어른보다 낮을까요? 코로나19 걸리면 수술해야 되나요? 어린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전문가들이 우리 질본에서 하나하나 당분간은 답변해주는데요.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수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은경 본부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충실히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꼭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네. 저 흰머리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네. 저게 이제 지금 석 달 넘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제 KBS 네. 뉴스에서도 이 부분을 리포트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잔다. 네. 2시간, 3시간 자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논문까지 또 지도를 해서 그랬어요. 발표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 국민이 이제는 네. 정경 본부장님의 건강을 네.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딱 보면 아직 저렇게 나이로만 본다면 저렇게 많이 들 때는 아니거든요. 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흰머리가 다 머리를 덮기 전에 네.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